안녕하세요. 6월 26일 날 삼성 측의 요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한테 문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검찰과 금감원이 삼성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아니라면 이건 삼성이 수를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냥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제 양측이 디테일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냥 파악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검찰이 만들었어요. 18년도에 출범을 했고 검찰의 기소권 관련해서 챌린지를 받으니까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제도죠. 그래서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에서 250명 정도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심의를 할 때 15명을 뽑아서 안건을 심의하게 돼요. 정족수는 10명이고 과반 이상 찬성할 경우가 통과해요. 그리고 심의 결과는 권고기 때문에 검찰이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까지는 다 따랐어요. 한 8번 정도 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압박이 될 수 있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일단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님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아직 기소는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이재용 부회장님이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에게 유리하게 합병 비율이 산정되도록 인위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 수주 사실을 숨기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호재성 정보를 내보내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합병 비율에 문제가 생길까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를 통해서 합병 당시 제일모직 가치를 정당화한 것으로 만들어 합병 비율에 대한 이슈 제기를 사후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다는 건데 여기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 합병 자체는 15년 5월달 이사회를 거쳐서 15년 9월 초에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기준이 변경된 거는 15년 말 재무제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는 16년도 4월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어렵죠. 처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를 통해서 합병을 정당화했다는 얘기를 흘렸는데 그때 바로 삼성이 반대했던 게 아니 뒤에 일어난 사건 가지고 어떻게 합병을 정당화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려움이 느껴지죠. 삼성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반대 합병 비율 자체는 법에 따라 산정이 됐어요. 자본시장법에 합병 비율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모두 상장 법인이었기 때문에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돼 있었어요. 자의적인 해석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거죠. 심지어 계열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는 할증을 10% 내에서 가능하게 돼 있었는데 삼성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삼성이 합병 비율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대해 좋지 않은 정보, 제일모직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내보내면서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합병 비율이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들은 거기에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이 자기들이 볼 때 주가가 일시적인 요인으로 본질 가치와 떨어져 있어서 내가 손해볼 것 같다라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뇌물을 줘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라고 재판이 진행됐었죠. 근데 주가는 시장 기대로 반영되어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고 그 기대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 그룹 주식들은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경우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삼성 같은 경우는 SDS가 될 수 있고 뭐 바이오로직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검찰이 삼성이 합병일을 중심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랑 불리한 정보 공개 시기를 조정해서 시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어요. 너무 다양한 요인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꼭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증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 시세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이 여기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가 되고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12년부터 존재한 프로젝트 G라는 걸 언급하면서 지배구조 변경 프로젝트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경영권 승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증선위의 결론을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못한 부분이 일단 콜옵션이 존재하는데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콜옵션 존재가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이제 연결로 자회사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관계기업, 그러니까 지분법으로 처리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는 회계 처리를 15년도에 연결해서 지분법으로 회계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처리한 것은 고의적인 분식 회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일단 참고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콜옵션 같은 경우는 특정 가격에 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고, 여기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 콜옵션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지분율 50% 마이너스 1주까지 83,000원에 매입 가능했어요. 일단 여기서 평가 얘기가 전혀 없는데, 사실 평가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긴 어렵고, 뭐 주식 투자할 때 어떤 주식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향후 주가가 그런 것처럼 이런 추정에 대해서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선위가 하는 얘기가 애초에 회계 처리가 잘못됐고 이를 수정한 행위도 잘못됐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회계 처리가 맞는지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맞다고 한다면 세 번째 얘기는 또 없는 게 돼버려요. 잘못된 거 수정한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 인식을 지분법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결로 해야 하는지가 중요 포인트거든요. 일단 회계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 주식을 인식하는 기준이 바뀌는 이런 한정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해당 투자 주식에 대해서 평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선의 얘기는 과거 재무제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연결해서 지분법으로 처리하면서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과거 재무제표를 제작성해서 이게 없는 것처럼 인식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정말 애매한 부분이 이제 최초의 회계 처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여부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이 A의 경우는 B다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 실질을 파악하고 그 실질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제 연결이냐 지분법이냐의 차이는 그 해당 투자 주식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즉 실질 지배력이 어떻는지를 보는 건데, 단순히 지분율이 몇 퍼센트 넘으면 연결한다, 50%를 넘을 때 연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 회사를 지배한다라고 보여지면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얘기하는 거는 애초에 콜옵션이 있긴 했는데 최초에는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그래서 당시에 예상할 수 있는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콜옵션 행사 가격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행사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우리의 지분율이 90%가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나면서 사업이 뚜렷해지고 매출은 증가하고 기업 가치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디스카운트가 제거되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지니까 콜옵션의 행사 가치가 실질 기업 가치보다 내려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행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지분법으로 바뀌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삼성의 주장이거든요. 회계 기준상 이게 실질을 보는 거기 때문에 콜옵션이 존재하면 무조건 연결이 아니다. 이건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 지배력 여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검토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삼성 주장이 의견 타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선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존의 결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단순히 이게 아니라 증선위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 사실 탄탄한 로직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기 조금 어려워 보여요.
참고로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 행사가격이 주당 82,000원 정도 수준이고 18년 6월 29일 행사했어요. 그래서 지분율이 50% 마이너스 1주가 됐죠. 그 직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가졌던 지분율은 94.62%였고 그 전에 계속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에 증자를 했었거든요. 그때 유상증자 가격이 주당 약 5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최초부터 낮은 가격이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둘러싼 혐의의 첫 단추부터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어요. 그런데 증선이하고 금감원은 분식회계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최초 지배력 여부에 대해서만 입증하면 돼요. 그런데 검찰 쪽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주가 시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핵심이에요. 주가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정보를 통해서 컨트롤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좀 난이도가 있어 보여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좀 알겠지만 주가 변동과 인과관계가 그리 명확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농담 삼아 하는 게 뭐 호재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안 오르면 호재가 선반영됐다고 하고 호재가 발생했는데 오르면 호재 때문에 오르렀다고 하고 그때그때마다 꿈보다 해몽식의 얘기가 많은데 이제 검찰은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삼성이 조작을 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뭐 증선이하고 금감원이 얘가 분식회계 했어요 하기 때문에 주장하고 그거를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여기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미 분식회계 관련해서 삼성이 행정소송 진행 중이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서 삼성 임직원이 이긴다면 검찰이 더 이상 분식회계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에 대한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 조금 특이한 행보를 했어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사안이 대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재판에서 다툴 기회조차 뺏는 거거든요. 그 판단에 대한 부담감이 적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 입장에선 주변 여론을 의식한다면 기소를 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죠. 물론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검찰 몫이고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재판장이 가져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비난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비난의 화살은 거기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개개인한테도 향하게 될 거예요. 이런 부담감을 생각한다면 삼성 입장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겠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의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찰이나 아니면 증선이 금감원 이런 쪽에서도 그렇게 승리를 속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약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대한민국 세법의 발전은 삼성과 함께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세법상의 허점을 발견해서 그걸 활용해버리면 세법은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세법이 발전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분식회계가 일어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처벌받는 것이 사회정의상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 자체가 애초에 가지는 그 모호성, 해석의 여지 때문에 승리를 자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옛날에 이런 그림이 많이 유행했는데 뭐 분식회계 때문에 뭐 상패 폐지 가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상패 관련된 기준을 보시면 취지 자체가 이 회사가 수익이 없어서 존속하기 어려운 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해서 마치 이익이 나는 것처럼 왜곡해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모집하는 것을 타겟해서 마련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는 상폐해야 된다라는 정신하에서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궤가 달라요.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뭐 회계 처리를 수정한다고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뭐 자본 잠식에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빠질 수는 있죠. 그 콜옵션 부채 때문에. 그런데 그 자본 잠식이 해소 불가능한 거냐? 그건 아니죠. 계속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현금이 들어올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패를 결정하는 취지랑은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잔잔해서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대충 요건을 읽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그냥 이게 곧 망할 회사인데 분식회계로 잠깐 눈속임으로
모면하려는 회사들을 상폐시키려고 만든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쪽이 상폐 가능성이 극히 낮았는데 이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곳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치 삼성이 뭔가 뒤에서 힘을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여튼 민간기업 최초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했다고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정리를 했어요. 뭐 그냥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약간의 상식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